말싸움에서 100% 이기는 사람의 7가지 기술. 그때 그 인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때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지. 속은 부글부글 끓고 밤새 잠은 안 오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그 기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싸움을 합니다. 회사에서 내 공을 가로채려는 직장 상사,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친구, 말이 안 통하는 연인이나 가족까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소리 크고 뻔뻔한 인간들이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렸는데도 막상 말싸움이 시작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결국 눈물부터 핑 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도 상대방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기술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4번째와 7번째 기술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상대방의 뼈를 때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방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말하기 인생을 180도 바꿔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대화 주도권을 가져오는 첫걸음입니다. 1. 끝까지 듣고 천천히 말하면 상대는 이미 흔들린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떽떽거리며 쏘아붙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보통은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을 자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수들의 방식입니다. 말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진짜 고수들은 오히려 입을 다뭅니다. 상대방이 흥분해서 미친 듯이 말을 쏟아낼 때 끝까지 다 들으세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3초간 침묵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사례. 직장에서 김 대리가 마감 기한을 조금 넘겼다고 부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김 대리, 일을 이따위로 할 거야? 정신 어디다 두고 다녀? 이때 보통은 아니, 그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연락이 늦게 와서 라며 변명하기 바쁩니다. 변명은 상대방에게 더 큰 공격 빌미를 줄 뿐입니다. 고수의 대처. 부장이 소리를 다 지를 때까지 가만히 눈을 응시하며 듣습니다. 부장의 말이 끝나고 정적이 흐르는 3초. 그 짧은 정적 동안 흥분했던 상대방은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심했나? 혹은 왜 아무 말이 없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하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주 낮고 천천히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부장님 말씀 다 끝마치셨습니까? 그럼 이제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톤을 한 옥타브 낮추고 천천히 말하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흥분해서 날뛰던 상대는 이미 속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A. 감정 대신 사실만 말하면 상대는 반박할 힘을 잃는다. 두 번째, 감정을 빼고 오직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말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맨날 그따위야? 너 진짜 이기적이다. 이런 말들은 전부 주관적인 감정이고 비난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치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받아칩니다. 내가 언제? 내가 더 이기적이지. 이렇게 되면 끝이 안 납니다. 현실적인 사례. 연인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약속 시간에 30분 늦은 애인에게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감정적으로 소리치면 상대방은 내가 일하다 늦은 건데 왜 사랑 타령이야? 짜증나게 진짜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고수의 대처. 감정을 싹 걷어내고 카메라 렌즈처럼 사실만 찍어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번 달에 4번 만났는데 그중 3번을 너는 30분 이상 늦었어. 오늘도 나는 여기서 30분을 기다렸고 이게 지금 일어난 사실이야.
여기에 무슨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늦었다는 숫자가 찍힌 팩트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신공격이나 감정 섞인 비난은 상대에게 반격할 무기를 쥐어주는 꼴입니다. 무기를 뺏으세요. 차가운 사실만 던지면 상대는 반박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3. 결론이 뭐야?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이 다 잘린다. 세 번째 기술은 상대방의 장황한 논리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한마디입니다. 말싸움을 하다 보면 자기가 불리해질 때 꼬투리를 잡거나 과거의 일까지 들먹이며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그랬고 저번 달에도 그랬잖아. 그리고 내 말투도 문제야.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릴 때 절대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흥분해서 중구난방으로 헛소리를 쏟아낼 때 가만히 듣다가 단호하게 흐름을 끊으세요. 고수의 대처.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 결론이 뭡니까? 또는 친구가 질투 섞인 비난을 은근히 돌려서 할 때 그래서 내가 나한테 진짜 하고 싶은 결론이 뭔데? 라고 핵심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방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논리적인 결론이 있어서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그냥 감정을 쏟아내고 트집을 잡으려고 시작한 말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뭐냐는 날카로운 질문 앞에 상대방의 온갖 쓸데없는 수식어와 거품은 다 잘려나가고 알맹이 없는 초라한 본모습만 남게 됩니다. 4. 허점 하나만 제대로 찌르면 긴 말이 필요 없다. 네 번째 기술, 허점 하나만 조진다입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기술입니다. 말싸움할 때 상대방이 10가지 이유를 대며 융단 폭격을 가해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10가지에 일일이 다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하나라도 말문이 막히면 싸움에서 지는 거죠. 하지만 고수들은 그 10가지 말을 다 무시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상대방이 말한 내용 중 가장 모순되거나 약한 허점 단 하나만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패는 겁니다. 현실적인 사례. 어떤 친구가 너 이번에 산 차 별로라더라. 승차감도 안 좋고 연비도 똥망이고 디자인도 구려. 내 아는 형도 그거 샀다가 후회했대. 라며 당신의 선택을 깎아내립니다. 여기에 연비 좋은데? 디자인 예쁜데 라고 일일이 반박하면 피곤해집니다. 고수의 대처. 그 친구의 말 중 가장 약한 고리, 즉 카더라 통신을 잡는 겁니다. 디자인이나 연비는 제쳐두고 내가 말한 그 아는 형이 누군데? 그 사람이 정확히 무슨 모델을 언제 타보고 그런 말을 한 거야? 상대방은 당황해서 그냥 인터넷 동호회에서 본 건데라며 흔들립니다. 이때 쐐기를 박으세요. 직접 타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와서 남의 차를 깎아내린 거네. 상대방이 쌓아 올린 10가지 논리는 그 기반이 되는 허점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 군데 힘 빼지 마세요. 가장 약한 곳 하나만 잡으면 상황은 끝납니다. 5. 구체적으로 말해봐. 라고 요구하면 거품은 다 빠진다. 5번째 기술은 근거 없는 비난과 억가를 일삼는 인간들을 참교육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을 비난할 때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단어를 씁니다. 너는 매사에 성의가 없어. 내 기획서는 항상 알맹이가 없어. 너 요즘 변했어. 이런 식이죠. 이런 추상적인 비난을 들으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때 절대 내가 왜 성의가 없어라고 맞받아치지 마세요. 그 대신 아주 차분하고 친절한 표정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고수의 대처. 내가 매사에 성의가 없다고 느꼈구나.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느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3가지만 들어줄래?
고치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은 10중 8구 어버버합니다. 왜냐하면 성의가 없다는 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구체적인 팩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니 아니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라며 억지를 부릴 텐데 그 순간 주변 사람이나 본인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구나. 상대의 비난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비난을 구체화해야 하는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웅장해 보이던 상대방의 비난은 구체성이라는 현미경 들이대는 순간 다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6.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준다. 6번째 기술은 역설적이지만 강력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쿨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내 주장이 100% 맞다고 우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틈을 전혀 주지 않으려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은 보기에도 안쓰럽고 오히려 논리적 취약점을 감추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강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고수의 대처. 대화 도중 상대방이 확실한 팩트를 들고 와서 내 오류를 지적한다면 자존심 세우며 우기지 마세요. 아, 그 부분은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네. 내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그 정보는 정정할게. 이렇게 내 잘못을 1초 만에 인정해버리면 상대방은 김이 팍 셉니다. 상대는 내가 바득바득 우길 줄 알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순순히 인정해버리니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은 진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엄청난 신뢰감을 줍니다. 소탐대실하지 마세요. 작은 오류 하나 인정하는 척하면서 진짜 대화의 본질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전략입니다. 7. 결국 이기려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려는 사람이 이긴다.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결국 이기려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려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가 말싸움에서 패배하는 진짜 이유는 상대를 굴복시키고 이겨 먹겠다는 도끼에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상대를 이기려고만 하면 말투가 거칠어지고 감정이 앞서며 결국 논리가 깨집니다. 이기려는 싸움은 진흙탕 싸움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마인드셋부터 다릅니다. 나는 저 안타깝고 고집 센 인간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겠다라는 상위 포지션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마치 어른이 떼쓰는 아이를 대하듯 여유로운 태도를 갖는 거죠. 현실적인 사례. 너 지금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나 본데 화내지 말고 들어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잘못했다는 반성문을 쓰라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상대를 짓밟아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를 아군으로 만들거나 혹은 적어도 내 논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이해와 설득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여러분은 대화의 절대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억지로 이긴 싸움은 원한을 남기지만 논리로 이해시킨 싸움은 복종을 가져옵니다. 강력한 동기부여와 행동 촉구. 여러분, 오늘 당장 이 7가지를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누군가 여러분을 말로 공격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숨 한 번 크게 쉬고 3초만 늦게 말하기. 이것 하나만 성공해도 여러분의 말싸움 승률은 80% 이상 올라갑니다. 말은 당신의 인격이자 무기입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당하며 밤잠 설쳤던 나날들은 오늘로 끝내십시오. 목소리 높이지 않고도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지키고 상대를 제압하는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억울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뻥 뚫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황당한 말싸움 일화나 오늘 배운 기술 중 어떤 걸 가장 먼저 써먹고 싶은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말로 지지 않는 강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